노동법 드디어 이제 그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뽑았는데요. AI에 그냥 뭐 데이터 넣어가지고 뽑는다고 이게 뽑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뽑히는 자료는 아니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순서대로 뽑아야지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뽑히는 거지. 그냥 AI한테 넣고 노무사 2차 시험을 위해서 준비용으로 뽑아줘 이렇게 한다고 이제 뽑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많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애가 이제 유기적인 콘텐츠를 이해를 해서 데이터를 뽑는 거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제 계정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유료 계정들 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차라리 무료 계정이라도 공부가 많이 된 그런 계정에서 더 오타라든가 그 키워드를 더 잘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AI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더 좋은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조언을 드립니다. 그 노동법의 이제 목차 구성은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 어떠한 실체법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조문에서 특정한 단어를 집요하게 판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끌어와서 이 사안을 포섭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은 이 조문의 취지, 그리고 헌법상에 뭐 위임된 게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들도 있죠. 이제 왜 뭐 어떤 것들이냐면은 뭐 헌법상의 재산권과 노동 3권이 대표적으로 이제 충돌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더 상위인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로서 어떤 게 더 가치 우위가 있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논문을 쓸 게 아니니까 구구절절히 쓰는 게 아니라 뭐 헌법 11조에 의한 평등과 뭐 헌법 23조에 의한 재산권과 헌법 33조 1항에 의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간의 그런 그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충돌이 있을 때 이제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도 아니고 단지 한 반줄도 안 되는 그 단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위법을 암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법전을 주기 때문에 그 조문에서 정확하게 그 문구를 찾아서 이 조문의 내용을 전부 다 쓸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 조문에서 조문에 몇 조 몇 항 이게 이제 그 판례 쓸 때 이제 제 몇 조의 제 몇 조, 제 몇 항, 제 몇 호라고 이렇게 딱 앞에 제자까지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적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적는 것들이 비정확하면 이제 감점 요인이 된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나 뭐가 문제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 자체가 전부 다 하나하나가 그 일반론이 돼서 일반론이 굉장히 좀 장황하게 서술이 되는 반면에, 실제법에서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 당에 해당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으로 해서 이 조문에서 이제 그 도출되는 그 조문에 분설된 내용 중에서 특히 어느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결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노동법에서는 전략을 이렇게 짠 거죠. 그러니까 그 각 판례 부분을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판례 암기에 대한 다양한 유튜버들의 활동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판례를 마치 외계어처럼 그 나열되는 그 긴 단어들을 암기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상 학원을 다니면은 물론 선생님께서 그거를 머릿속에 많이 넣어주셔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좀 가능하면은 좀 AI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분설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그 판례를 정확하게 못 외운다 하더라도 포섭에서 정확하게 목차를 좀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교수님한테 어필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판례의 정확한 키워드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주기 위해서 카드를 이렇게 판례와
포섭 부분으로 나눠서 제시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일반론에서 약 100여 개 좀 넘게 카드가 나왔고요. 개별 노동법에서 이제 265개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은 사실상 교수님의 임종률 교수님의 책 하단에 있는 별표된 것들 리딩 판례들 먼저 이런 거를 갖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판례가 하나가 나오면은 핵심 논점이 1, 2, 3, 4 해가지고 이제 번호로 나와서 몇 개로 분설이 되거든요. 핵심 논거들. 정말 판사님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압축돼 있는 내용도 우리는 그것도 사실 외우기가 어려운데 그 밑에 그 사료들이 엄청나게 길거를 또 압축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시 압축한 게 이제 이 카드가 되는 거고 이 카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안내를 드리면은 아니 먼저 이제 카드 개별법에서 한 260개가 나왔고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한 1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뽑았고 그러니까는 그 1, 2, 3, 4의 요약본이 각각의 번호가 맡기면서 다 분설을 해서 쪼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단협에서 단체 협약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단체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거를 이제 그 서술을 할 때 처분 문서의 해석 방법 뭐 이런 거 끌어오려고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징계의 정당성까지 그 쟁의행위가 불법 파업이 돼서 뭐 징계까지 갔다 그랬을 때 이 징계가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는 그 원인이 된 거에 대해서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그 해고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성인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뭐 정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판례가 하나가 그러니까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쟁의행위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그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하였는가 그 다음에 개별적인 그 살쾡이 파업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그 개별적인 상황마다 각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블록처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쪼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판례 카드는 레고 큰 블럭이 있다면 어떤 판례에서 레고 블럭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쪼개 놓은 거죠. 아주 잘게. 그래가지고 다른 레고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팔레카드 활용하는 방법은 이 팔레카드를 바로 이제 그 AI 제미나이한테 먹이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로 먼저 명령을 시켜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카드를 입력을 하면 이 카드에 대해서 쉬운 설명을 해줘. 처음에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문제를 제출해줘. 25점짜리로 제출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되어 있는 제반상의 문제들까지 같이 엮어서 난이도 있는 50점짜리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이 제목만 가지고도 빠르게 포섭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바로바로 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마지막 카드는 이제 넘기기용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노동법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처음에 이제 이거를 혼자 독학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카드를 가지고 이 사실관계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또 이 판례에 번호를 다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그 사실관계를 끌어와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 이제 노트북 LM에서 이 자료는 뽑은 건데요.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수진 노무사님의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노무사님이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수진 노무사님이 안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몇 개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기검춘원의 근로자성이라든가 아니면 캐디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됐는데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인정이 안 됐었던 그런 판례가 있는데 저는 이 판례를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겠구나 했는데 이수진 노무사님은 요 판례는 없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제가 없는 것들 이수진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거기 이제 하단에 이수진 변호사님이라고
있다고 이제 다 별도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고요. 출처를 밝혔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그 임종률 교수님 책 하단에서 발췌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현재 이패스의 강사님 거를 가지고 제가 판례를 찾아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다시 분설한 거로 이제 그 노트북 LM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낸 거고요. 노트북 LM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 데이터 오류가 제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그 오타에 대한 에러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전히 판례 번호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워낙 많은 판례들을 뽑다 보니까 아직 이 판례 번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이게 다 검수를 했지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제 변명인데 모든 책들에 보면은 그 판례 번호가 100% 맞는 책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윤땡땡 그 탑 교수님에서도 딱 하나의 판례 번호의 오류를 찾았었어요. 그러니까 판례 번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려를 왜 판례 번호도 틀리네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내용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먹이고 찾아가지고 이거 재미나에 대 먹여가지고 전체적인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전략 그리고 공부 방법들 그리고 출처들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안내드렸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